여의도 정치구단 김재원이 말한다. 김프로의 정치학. 네, 여의도 최고의 전략가 정치구단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여의도 정치 구석구석을 들여다봅니다. 월간 김프로의 정치학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힘드시죠? 예. 그 전두환 대통령 그 5.18만 빼고 쿠데타만 빼고 정치는 잘했다.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또 김재원 최고위원이 또 하나 보태셨어요. 일단은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이게 지금 발언도 그렇고 그 사과하는 과정도 그렇고 이 발언 일단 이 자체에 관해서는 이 시스템 정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말로 본인은 해명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근데 이제 취지는 물론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희들도 이제 대학 다닐 때 그 고등학교와 대학 시절이 그 전두환 전 대통령 그 임기 중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때를 한마디로 표현할 때 우리가 전부 암울했던 시절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사실 그 권력의 어떤 정통성이 없다는 문제가 가장 그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는 늘 통치기관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그 시대였는데요. 그래서 그 시대에 대해서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어떤 통치기관 자체를 전부 부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를 잘했다 이런 표현이 좀 과장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국민들도 그런 의미에서 좀 비판을 하지 않았나. 저도 그런 입장입니다. 아니 근데 이제 정통성 문제뿐만이 아니고 제가 그때 기억을 해보면요. 그 전두환 정부 때는 저는 고등학생이었고 네. 노태우 정부 때 그 대학생이었는데요. 그때도 전경들이 불신검문하고 가령 왜 내가 내 주민등록증을 당신한테 보여줘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요즘 같으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그때도 했어요. 이제 법과대학 다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신촌역이나 이런 데 보면 네. 예. 근데 이제 여학생들 희롱하는 거는 기본이었고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맞았거든요. 그래서 대학생들 같은 경우도 그냥 바로 맞고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예. 그 학교 앞에 이제 관악파출소라고 예. 그 경찰 저희 우리가 부를 때 이제 시위 진압 경찰인데 백골단이라고 부르는 경찰들이 그렇죠. 늘 학교에 상시로 출입하면서 곤봉에 맞기도 하고 이렇게 다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말씀드린 것이 결국에는 이제 아니 제가 운동을 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운동권 학생도 아니었고 김 의원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운동권 학생도 아니고 공부만 열심히 한 학생인데 괜히 정경 백골단한테 주눅이 들어가지고 가만히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한테 주민등록증 보여달라. 그리고 이렇게 살짝이라도 째려보기라도 하면 바로 맞는다니까요. 그런 시기가 80년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예. 그 정치 권력이 국민의 어떤 위임을 받지 못한 민주적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예. 늘 그렇게 국민을 감시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죠. 지금 말씀드린 것이 바로 권력의 정통성 내지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 이제 결국 그 모든 원인이죠. 예.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부정하고 싶은 그런 세대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지금 사과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할 만한 말이라고 생각했더라도 받아들이는 국민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비판을 수용하는 것이 맞는다는 것, 유감의 표현으로 받아들여달라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4시간 뒤 송구스럽다라고 글을 썼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본인 돌잡이에서 사과를 짚는 것, 그러면서 이게 캠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걔한테 사과를 줬던 것도 지금 SNS에 올라와 있거든요. 걔한테 사과를 주면서 걔가 사과를 먹지는 않거든요. 근데 사과를 파란 사과를 걔한테 주면서 그걸 SNS에 왜 올립니까?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SNS 담당자는 좀 전부터 조금 저는 좀 적절하지 못한 일을 벌인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그러면 내가 걔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하여튼 저는 그까지는 보지는 못했는데요. 뭐 돌잔치 사진 올린 것도 왜 저런 사진을 올렸을까 좀 그러니까요.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롱하듯이 윤석열은 사과를 좋아합니다. 뭐 이래버리면 그럼 뭐 하자는 거죠? 이게 지금? 아이고. 아니 이게 지금 이게 너무 지금 황당하잖아요. 일 진행 자체가. 이제까지 국민의힘이 사실은 가장 없애고 싶었던 과거는 우리는 민주정의당과는 이제 다르다. 완전히 다른 정당이다. 그걸 누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그걸 지금 이준석 대표뿐만이 아니고 김종인 위원장 그걸 위해서 노력을 지금 몇 년을 했습니까? 우리가 한나라당 시절에 예. 천안연선을 국가에 헌납하고 한 것도 사실은 이제 그런 과거와의 단절 그렇죠. 노력이었는데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후보가 진솔하게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하는 태도로서 앞으로 이제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할게요. 아니 뭐 제가 계속 월간으로 나오시는 분한테 이것만 여쭤볼 수는 없고, 예. 20분 프로그램이니까 지금 한 8분 했으니까요. 예. 국감 이야기 하겠습니다. 예. 네. 국감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결국은 이제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대장동 의혹을 서로 공방을 벌였는데, 네. 예,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우리 당의 의원님들도 준비를 많이 했겠지만, 예. 처음부터 피감기관의 장으로 나온 이재명 후보께서 이제 결국에는 경기지사의 자격으로 나왔지만 당시 이제 성남시장 시절의 대장동 사건을 주로 이제 국감의 소재로 가지고 전부 다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이 됐었는데요. 예. 그러면 뭐 국정감사라는 것이 국민 앞에서 진실을 밝히거나 또는 뭐 최소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잘된 것은 뭐 강력히 주장하더라도 또 잘못된 것은 수용을 하고 사과를 하고 뭐 이런 자리인데 처음부터 자신의 주장을 선전하러 나온 선전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애당초 예. 그런 정상적인 국정감사가 될 수가 없었다라는 생각이고 뭐 그런 과정이니까 우리 당 의원님들도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답변 시간을 많이 줘봤자 자기 선전만 하겠구나 하는 그런 뭐 생각이 아마 강해서이겠지만요. 또 이제 주장만 이렇게 강하게 제시하는 그런 어떤 국정감사가 돼버렸고 그러고 나니까 결국 뭐 일방적인 주장만 반복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간에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는 자신이 이제
발언할 시간이 많고 하니까 무슨 뭐 100억 원어치 광고를 했다 뭐 그런 주장도 하고 하던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좀 끔찍한 장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뭐 어쨌든 국민의 대표가 비록 뭐 반대 진영에 있고 자신을 비판하는 상황이긴 했지만 막 키득키득하고 막 예. 그런 느낌은 정말 저는 좀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국민들도 아마 예. 마찬가지가 아닐까. 거기서 무슨 뭐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재명 지사의 그 인간 됨됨이에 대해서는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김용판 의원 그 돈다발 사진 이게 이제 가짜 뉴스였잖아요. 예, 일단 뭐 그렇게 지금 판정이 되는데 반면에 또 뭐 그 사진이 맞기는 맞는데 뭐 자기가 허세를 부리느라고 나중에 SNS에 올렸다 이런 주장도 하는데 조금 검증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뭐 사진 속성이라도 좀 제대로 분석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그 반나절 만에 이 가짜 뉴스, 가짜 정보로 드러나면서 그러면서 이 좀 국민의힘이 많이 몰리지 않았나.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이 후보가 대장동 논란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냈다. 뭐 이렇게 지금 변곡점이 됐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조폭 논란으로 예. 특히 이제 사실 그게 사실이라면 뭐 그것 하나만으로 이재명 그럼요. 예. 후보는 뭐 다 아니 조폭에게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돈을 받았으면 예. 그런데 뭐 어쨌든 그 부분이 명백한 그 사실관계에서 제대로 검증이 좀 덜 되어서 우리 정치판에서 하는 말로 속칭 이제 대치기를 당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뭐 예. 그 자체가 예. 사실이 아닌 듯 이렇게 이제 예. 막아졌지만 사실 이재명 지사와 그 이른바 국제마피아 그 폭력 조직과의 관계에 예. 대해서는 그동안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뭐 사진으로도 여러 차례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국민들의 마음속에 이제 판단은 좀 다른 장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생각하듯이 그것으로서 완벽히 대치기를 했다.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고요. 예. 그리고 대장동 사건은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 수사가 진행 중이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사실들이 하나씩 계속 밝혀지거든요. 그리고 네. 그것은 점점 이재명 지사의 이재명 지사에게로 더 가까이 다가가기 때문에 예. 그것을 지금 민주당이 뭐 극복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정말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당장에 이재명 지사와 그 유동규 씨가 2015년 2월달에 이제 SPC 만들 때 결제를 하기 직전에 예. 호주, 뉴질랜드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든가 이런 것이 점점 그런 심증을 국민들 사이에는 그 심증을 굳히는 효과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한 사건이 조금 약간의 대치기를 했다 해서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그런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이익 공동체 내지 그분이 이재명이다. 는 식의 어떤 정치적인 공격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뭐랄까요? 낮은 수준의 공격이지만 좀 더 근거가 명확한 공격을 하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도 유리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김용판 의원의 공격 같은 경우도 저거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파악이 안 됐네? 라고 이제 국민들이 느꼈을 때 다른 공격들은 어떻게 느끼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너무 뭐랄까요? 그 수준이나 그 정도가 높은 상상을 하고 그걸로 공격을 하는 게 나중에 가서 지금 몇 개월이 더 남았는데
점점 사실이 그쪽이 아닌 걸로 밝혀지면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선? 제가 생각하기는 조금 다른 게요. 예. 이게 이제 어쨌든 화천대유 천화동인 이 민간업자들 몇 명에게 수천억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한 그런 토지개발 사업이거든요. 예.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이익을 이만큼 줬을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그냥 운이 좋아서 이 사람들을 횡재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 사안이 너무나 이상한 의문투성이거든요. 그러면 예. 그것을 해결해 준 사람이 유동규인데 유동규가 그냥 정말 청렴한 공무원이었다면 또 문제가 다른데 이 사람이 어쨌든 지금 700억을 받게 됐다는 내용 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이미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노출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유동규 혼자 저런 이익을 받았겠느냐. 저 과정에 과연 당시 성남시장이 그냥 아무런 어떤 내용도 모르고 바보같이 속아서 결제를 했겠느냐.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은 누구든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 시각에서 유동규와 이재명 시장의 관계는 어땠느냐라고 직접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저는 선거 끝날 때까지도 그런 과정은 거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발 사주 의혹도 그러면 똑같은 식으로 지금 근데 사실은 이거는 더 구체적인 지금 팩트가 나오고 있잖아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난처한 쪽으로 가고 있는데 고발 사주 의혹은 어떻게 지금 보세요? 그러나 이제 고발 사주라고 말은 하지만 예. 대장동은 개발을 해서 민간업자가 엄청난 이익을 얻었고요. 예. 고발 사주라는 것은 대부분의 문제된 내용은 고발도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는 고발됐잖아요. 그것은 또 고발을 해서 예. 유죄 판결을 받은 사안이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 그렇게 되기 위해서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손준성 검사가 윤석열 총장의 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손준성 검사가 왜 그러면 이런 일에 연루가 되었는지가 또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은 정말 단순한 추측과 그다음에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당시 총장의 지시를 받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데 대한 강력한 의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수사에서 드러나면 책임 있는 것이고 수사에서 사안이 밝혀지는 대로 정리가 되면 되는 것이지 이런 대장동 사건처럼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는 막대한 부정한 이익이 있었고 그 과정에 뇌물이 주고받아지고 하는 그런 사안과는 전혀 결이 다른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내랍니다. 위험하대요. 김웅 의원의 육성 녹취가 공개가 됐는데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남부가 아니면 조금 위험하대요.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이런 것들 여기에서 저희랄지 내랍니다. 위험하대요. 이건 본인 혼자만 개입돼 있다는 게 아니고 손준성 보냄이라는 그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인된 손준성 검사일 수밖에 없죠. 본인은 계속 아직까지도 부인하고 있지만 그리고 검사 3명이 2명이 더 연루된 걸로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조사 수사 결과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 의원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검찰이 계속 이런 식으로 고발을 사주해서 정치에 개입해도 나라가 괜찮은 겁니까? 아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죠.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김웅 의원의 녹음 내용 음성은 결국 김웅 의원이 제대로 해명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냥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만 넘어갈 수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그런 말 자체로서 그것이 윤석열 총장이 개입했다라고 지금 가정하는 것은 저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윤석열이 관계도 없는데 내가 가서 윤석열이 개입된 것처럼 오해받는 것이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예. 뭐 그것은 이제 김웅 의원이 대답을 해야 될 상황이고 거기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과연 진짜 검사들과 그 전부 다 협의를 해서 이런 일을 벌인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또 다른 다른 어떤 사람들과 협의를 한 것인지 아니면 혼자의 일인지는 앞으로 이제 수사기관에서 밝혀야 될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윤석열 총장이 관여되어 있다. 예.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죠. 알겠습니다. 그런 근거나 또는 그런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내용도 지금은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김프로의 정치학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